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호주가 NH-90 헬기 완전 사용 승인 FOC 승인 2년 만에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조기 퇴역시키기로 발표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카타르가 그 NH-90 헬기를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지금 28대를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그 정치적 이유도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T-50이 미국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또 전술 훈련기 사업을 또 따로 하는데 미 공군이 여기가 이제 400대 지난번보다 더 커요. 여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록히드 마틴이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는 이긴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가 2007년부터 도입한 유럽제 NH-90 헬기의 전량 조기 퇴역을 발표한 직후에 중동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타르가 28대의 NH-90 헬기를 무려 30억 유로에 도입하기로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초도기가 카타르에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카타르 공군이 차세대 기동 헬기로 선정한 NH-90 다목적 수송헬기 1호기가 최근 카타르에 인도되었다고 프라이트 글로벌이 현지 시각 12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NH-90 도입 사업은 16대의 NH-90 TTH 전술 기동 헬기, 12대의 NH-90 NFH 해상 작전 헬기 등 28대의 NH-90 헬기를 30억 유로에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카타르 군용 NH-90 헬기는 지난 2020년 12월 최초로 출고되었지만 출고 전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며 출고 후에 1년이 지난 이달 초에야 카타르에 인도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외 수입국은 물론 개발국에서조차 잦은 고장과 결함, 높은 유지비와 낮은 성능 때문에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이 헬기를 무려 28대나, 그것도 동급 블랙호크 계열 헬기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NH-90 헬기는 기체 구조상 도어건 설치가 불가능하고 특수전 고급화 사양인 TRFA 스탠다드가 아닌 버전은 레페를 이용한 특수부대 투입이 불가능하며 완전 군장을 착용한 병사의 착석은 물론 후방 램프 이용 승하차 시 기체가 파손되는가 하면 해상용 기체는 설계치보다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각국에서 숱한 클레임을 받고 있는 문제투성이 기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호주는 완전 작전 운용 능력 FOC를 선언한 지 불과 2년 만에 NH-90 헬기 계열의 전량 조기 퇴역을 발표하고 대체기체로 미국제 블랙호크 헬기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풀옵션으로 장만해도 대당 800억이 안되는 블랙호크를 두고 기본적인 기능 수행조차 못하는 헬기를 대당 1,450억 원에 도입하는 카타르. 과연 모래폭풍과 해수의 염분이라는 악조건 속에 이 헬기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아니, 이 기동 헬기가 도어건이 설치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업무를 받으면서 공중 강습을 하겠습니까? 기동 헬기는 기본적으로 병력을 수송하는 용도죠. 그러면 병력이 이동 스타트를 하는 곳은 우리 기지를 하더라도 내리는 곳은 적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어건 이쪽에 기관총을 장비한 건어가 있어서 업무 사격을 해주고 제압하고 그리고는 이제 강습병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희한하게도 문이 앞으로 열려요. 앞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 도어건을 장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열려야 이 앞에 이 부분에 조종석 바로 뒤에서 도어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열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도 작아요. 이런 황당한 문제. 그리고 완전 군장을 할 수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군장. 자, 기본적으로 이 헬기는 유럽에서 만들었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만들었는데 독일,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덩치 크죠.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한 80kg이라고 잡고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하면 30에서 40kg 되지 않습니까? 그 군장이. 그러면 30kg짜리 군장을 맸다 치고 그럼 110kg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독일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 80kg면 굉장히 아주 슬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80kg이라고 보고 그런데 110kg짜리 병사가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내려앉아 버린다 이겁니다. 의자가 있으면 그 바닥이 의자를 앉은 사람이 110kg이니까 군장 포함해서 내려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 램프가 있는데 이 후방 램프를 열고 또 병력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방 램프를 110kg이 디디고 나오면 그 후방 램프도 내려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이거? 그래서 경량화나 이런 걸 위해서 아주 가벼운 금속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 많이 들고 해상작전 헬기는 기존 설계한 것보다 빨리 녹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풀옵션으로 했을 때 블랙호크 계열 헬기를 800억 원이다 했는데 그 800억 원짜리 풀옵션은 뭐냐면은 해상작전 헬기 MH-60R 이 정도 버전에 가서 대잠 장비 완전히 풀옵션으로 장착하고 그랬을 때 800억 원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8대 중에서 12대는 해상작전 헬기, 16대는 기동 헬기. 그러니까 이 기동 헬기는 기본 그냥 깡통 버전이고 이 해상작전 헬기가 풀옵션 버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풀옵션 버전인 해상작전 헬기가 숫자가 적어요. 깡통 기동 헬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1,450억 원 중에서 해상작전 헬기의 가격은 2천억 원이 넘을 수가 있고 기동 헬기의 가격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블랙호크 헬기의 이 기동형 헬기가 한 200억에서 250억 원 우리 한국이 만들고 있는 수리온 헬기가 250억 원 정도 그리고 이 블랙호크하고 똑같은데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S-70이 있습니다. 이 S-70 그냥 블랙호크인데 폴란드에 생산하죠. 그게 100에서 150억 원. 그래서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블랙호크 버전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 가격. 그리고 이 해상작전 헬기 기준으로 해도 최소 2배 이상, 3배 이런 가격인데 이걸 그러면 카타르는 왜 샀을까요? 카타르가 친미국가죠. 미국에게 R-우데이드 기지를 내주는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도 하고 미 공군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친미국가 그리고 순위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란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를 이 순위파 세계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UAE 바로 옆에 있죠. UAE, 바레인, 요르단 다 단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중동의 왕따가 돼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서방 세계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유로파이터 아주 비싼 가격에 사고 라팔 아주 비싼 가격에 사고 또 F-15 아주 비싼 가격에 사고 이렇게 이 4.5세대 전투기 3종 세트를 전부 다 아주 비싼 가격에 또 샀어요. 왜? 미국에게 잘 보여야죠. 프랑스에 잘 보여야죠. 영국, 독일에게 잘 보여야 되죠. 이렇게 하고는 또 이런 헬기까지 아주 비싼 가격에 또 샀는데 그러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게 또 잘 보이는 거죠. 뭐냐? 아주 비싼 가격에 들어갔으니까 내용을 좀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카타르가 친이란 정책을 펴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호주마저도 이거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걸 카타르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기가 찹니다. 자, 이제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 공군이 추진 중인 최대 400대 규모의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 ATT 프로그램에 미국 로키드 마틴이 T-50A 파생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TX 사업에서 석패한 T-50, 권토 중래란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10월 12일 공군 전투사령부 명의로 발표한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 어떤 형태로 참가할지 여부를 고심해왔던 로키드 마틴이 지난 TX 사업 때 보잉에게 석패했던 T-50A에서 파생한 기종으로 도전장을 낼 것이라고 에어포스 매거진이 12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현지 시각 12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미 공군의 ATT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 클린시트 디자인이 아닌 T-50A의 파생형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우리는 미 공군은 물론 해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도입 프로그램에도 TF-50으로 부르게 될 기종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측은 TF-50이 기존의 T-50 고등훈련기와 이미 판매 실적이 있는 FA-50의 기능을 결합해 발전시킨 개념으로 소개하며 이 기종은 검증된 솔루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TF-50은 이번 ATT 사업 참여가 거론되는 후보 모델 가운데 미 공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종인데요. TF-50은 마하 0.9 이상의 속도와 초음속 비행이 권장되는 기동성, 대화면 디스플레이, 다양한 무장 장착이 가능한 하드포인트,
7.5G 이상의 중력 가속도 내구성, 전술 전투기로서 실전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제반 능력 등 모든 ROC를 차고 넘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TX 사업 때 문재인 정부가 보였던 미국 파트너와의 불협화음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스컹크웍스 제42 시설에서 별도의 항공기를 신속하게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플랜 B도 준비하고 있어서 10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발빠른 전략 마련과 지원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야, 이거 성공하면 정말 우리 방산 역사상 최대의 수출이 되는 것이죠. 400대. 기본적으로 한 3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400대면 10조 원, 12조 원 훌쩍 넘죠. 자, 이 T-50A, 바로 이 도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 공군의 TX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보잉, 사브가 만든 T-7에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냐? 그게 가격이 너무 쌌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서 미 공군이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초도 물량 350대, 그리고 나중에 추 확대, 이렇게 해서 미 공군이 TX를 선택을 했는데, 아니 웬걸, 이게 제대로 아직도 그 성능이 구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T-50처럼 날아다니고 실전에 투입되어 있고 이런 걸 검증된 훈련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시제기 이제 수준에서 보잉이 제안하는 걸 미 공군이 덥석 물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0대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이 400대인데 이제 전술 인문기 사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잉이 전술 인문기로 우리 T-7에다가 공중전 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 붙이고 캐스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사업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미 공군의 ROC가 마하 0.9 이상으로 수월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장 포인트가 아주 많아야 돼. 7.5G 이상으로 기동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그리고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바로 우리 FA-50 아닙니까? FA-50 마 1.4, 마 1.5로 그냥 최고속도 달리고 0.9 정도의 껌으로 달리죠. 그리고 지금도 매버릭 미사일 비롯해서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블락 20에 가서는 암람 미사일 인테그레이션까지 준비하고 있죠. 바로 그냥 공중전에 투입할 수 있고 캐스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공군이 요구하는 거 딱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경쟁자는 M346 FA인데 그 M346은 초음속 비행 안 되죠. 그리고 마 0.9로 수월하게 나를 수 없죠. 그리고 T7 당연히 속도가 마 0.9를 구현하지 못하죠. 초음속은 생각도 못하죠.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건 여기 하드 포인트까지 다 장착해서 이 무장 인테그레이션 하려면은 하세월일 텐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FA-50 지금은 이스라엘제 레이더인 그 2248 레이더를 갖다 붙여 있는데 아마 록히드 마틴이 이렇게 되면 록히드 마틴에서 미국제 레이더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암람, SDB 이 미국제 무장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덩달아 우리 FA-50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록히드 마틴이 야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 스컹크웍스 일단 준비해 라고 했다가 그래도 이걸 그냥 가자라고 한 건 이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난 TX 사업을 할 때 카이와 한국 정부가 보여주었던 의외의 어떤 좀 불성실한 로비였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록히드 마틴에서 아니 지금 좀 분위기 심상치 않다. 좀 세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 그리고 카이에서는 아니 지금 경쟁자가 상대가 지금 잽이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원가 저감하고 가격 다운하고 로비하고 외교적 노력해야 되고 왜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 측이 후일담으로 이건 방산업계에 돌아다니는 루머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이 카이하고 한국 정부하고 컨소시엄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따로 단독으로 스컹크웍스에서 그냥 확 만들어서 보잉처럼 그렇게 해볼까라고 했다가 보잉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납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뢰성을 추구하자라는 쪽으로 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우리 한국 정부가 또 카이 제대로 로비하고 원가 절감해서 최대 10조 원 이상의 이 사업을 꼭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